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르노 차가 전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르노 아뜰리에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그냥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곳일 줄만 알았는데 구글맵을 찾아보니까 르노 아뜰리에 카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카페, 사람들이 모여서 뭐 먹고 즐기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자세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르노 아뜰리에에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고요. 가장 전면에 F1 머신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차는 르노의 RS18이라는 차이고요. 아마 르노 모터스포츠의 F1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가장 최신의 차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F1 센터를 잠시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왜 르노가 F1 머신,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세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몇 국가에서는 르노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런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인지도나 기술력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0년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F1 기술을 모든 걸 집약해서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인피니티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재작년부터 르노 스포츠가 인피니티 팀과 본격적으로 F1 기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인피니티 저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나가면 이 F1 머신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번쩍번쩍. 왜 F1 머신을 맨 앞에다 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보통 F1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양산차에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F1 기술의 40년 역사가 우리 양산차에 이렇게 담겨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F1 머신 바로 옆에는 심비오즈라는 르노의 컨셉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컨셉카는 지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르노가 생각하는 미래차의 전형으로 내세운 차예요. 그래서 이 차는 자율주행, 그리고 완벽한 연결성, 그리고 순수 전기차,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이 실내를 보면은 르노가 미래의 차는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집 안에 이 차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집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문을 열고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방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 차 안에서 그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와 그 집과의 경계를 약간 허무는 그런 종류의 차인 것 같아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F1 머신을 한쪽에 전시해 놨는데 우리는 이 기술 개발을 계속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최신 컨셉카를 선보이면서 그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집약해서 딱 전시를 해 놓았네요. 사람들이 이제 딱 들어오면 아, 르노가 제시하는 미래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제 뒤에는 르노 스포츠와 관련된 기념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옷들이 있는데 아마 모터스포츠 전용 용품들인가 봐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이거? 제 스타일이 검은색이에요. 이 건너편에는 애기들 용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느낀 게 애기들을 위한 용품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샵에 애기들을 위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라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커서 그런 자동차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층을 고려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는 미니카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게 타입 A라고 르노의 첫 양산차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아마 이게 모형으로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르노5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클리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르노는 되게 예전부터 소형차에 되게 강했던 브랜드인 것 같아요. 르노의 첫 양산차 르노 타입 A가 전시돼 있어요. 아마 이거는 모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태도 되게 깨끗하고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루이 르노가 만든 차인데 이 차를 만들고 2달 후에 이제 르노 그룹이 설립이 됩니다. 이 차가 만들어진 게 1898년이래요. 그 당시에 이런 차를 양산하기까지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안에를 보면 지금 차와는 좀 많이 달라서 어느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운전대? 근데 운전대도 사실 이렇게 있지 않고 수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범퍼카 운전하듯이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브레이크가 아닐까. 옆에 이렇게 잡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지금 저는 조에라는 전기차에 탔습니다.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차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꽤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행거리는 물론이고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차의 가격은 2만에서 2만 5천 유로인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6천 유로를 주고요. 그리고 가솔린차나 디젤차를 갖고 있으면 3천 유로를 더해서 총 9천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최고 옵션에 이 차를 한 16,000유로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 800 정도면은 이 차를 살 수 있다는 건데 이 주행거리에 뭐 이 크기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면 꽤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거리는 350이고요. 앉아보니까 일단 바닥에 그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그런지 약간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볼트 EV를 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전기차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길게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독특한 게 이 차의 시트였어요. 시트가 되게 버킷 시트처럼 생긴 듯 하면서 두껍고 푹신푹신한. 근데 이런 시트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차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네, 이 조의 전반적인 모습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주된 인상이에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게 곳곳에 이렇게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가 친환경차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충전구였는데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충전구가 열리거든요. 근데 되게 감쪽 같아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구가 나 전기차라는 것을 티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감쪽같이 닫으면은 원래 엠블럼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면 요새는 또 사람들이 잘 안 찾잖아요. 근데 이 차는 트렁크 공간도 되게 실용적으로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옆에 이 덮개를 열면 아래 공간이 조금 더 나옵니다. 마음에 들었어. 네, 지금 저는 메간 GT 앞에 와 있는데요. 사실 메간은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찾는 차이기도 해요. 소형차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커진 이 메간 정도의 크기의 중중형 정도 크기의 차를 찾곤 하는데요. 이 차는 사실 지금은 해치백 형태로 되어 있지만 뭐 쿠페가 될 수도 있고 뭐 컨버터블, 세단 등등 되게 다양한 파생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는 되게 무궁무진한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간이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메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세대 메간의 세단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SM3거든요. 근데 지금 요 뒤에는 지금 장비들과 의자 이런 걸 세팅하는 걸 보니까 어떤 행사를 여는 것 같아요. 저 옆에 팻말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프랑스어는 못하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틀리에에서 뭐 초대한다. 이 그랜드 파리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뭔가가 행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에미션? 배출? 이런 거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가 왠지 이
강연의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볼 건데 미래의 사용, 뭐 미래의 자전거나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러니까 미래 탈 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자주 하고 있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크 콘서트 이런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이게 아마 르노의 이제 역사를 쭉 훑어줄 것 같아요. 아직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르노가 이제 120년이 되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뭐 중요한 일들을 쭉 이제 영상으로 보여줄 것 같네요. Craziest wins. With the baby boom in full swing in 1965, the Renault 16, a smart family car with a new concept, it was as practical and well designed as a pair of jeans. Initially appealing to women, and later men too. 2030. 이게 그 이지고 같은데요? Comfortably and carefree in a moving living room. I'll be filming you for 5 seconds. 스마일. 3, 2, 아니야, 끝나지 말아요. Easy, go. 아, 끝났어. The Renault Easy Line time machine. 와,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시간 순서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또 르노가 그동안 어떤 차를 만들어 왔는지를 되게 단순하지만 확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끄트머리에 오니까 트위지가 전시돼 있네요. 제가 이 트위지를 한국에서 한두 번 정도 시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트위지는 아마 그 어떤 슈퍼카보다 시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타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대기 상황에서 옆차에 어떤 분이 차 문을 내리더니 갑자기 엄지를 척 들더니 멋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온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뭔가 개성 있게 생기고 또 요만한 차가 없으니까 국내에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끄는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있어야죠. 이게 우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이거 사진 찍는 거네. 너무 못생겼는데요? 지금 2층에 와 있는데요. 2층은 르노 스포츠와 레고가 협력해서 만든 체험 공간이 있고 또 저쪽에는 카페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통 이렇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2층에 올라가면 53이라는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53은 이곳 주소, 번지수를 막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5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메뉴를 보면 르노 스포츠 스피릿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노 스포츠 정신 세트인 거죠. 이 아뜰리에 레스토랑은 금요일, 토요일에 밤 11시까지 열고 그 외에는 10시까지 연대요. 2층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르노 아뜰리에가 있는 건물의 미래와 현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이거든요. 르노 아뜰리에가 과거에도 이 자리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이 르노가 1910년도에 이 건물에 이곳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르노 그룹의 뭔가 아뜰리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주제로 한 공간에 생각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또 르노가 이번에 120년이 되었잖아요. 탄생한 지. 근데 그런 120년에 걸어온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촘촘하게 알차게 담아낸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뿅! 르노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벌 서는 것 같은데. 갈수록 개그 욕심만 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